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죠? 그게 픽션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하면 되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허리 높이까지 이 정도를 제가 봤어요. 이 정도로 단기간에 물이 잠길 정도는 처음 봤어요. 경기도 안성 2016년부터 경기도 안성에서 가족들과 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황상열 씨. 주변에 이렇게 열대작물 키우는 농가분들 아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엄청 많죠. 네. 최근에 많아지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많아지고 상담도 네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대표님께서도 혹시 기후변화를 실감하시는 일상 속의 사례나 그런 것도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열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과일로 얘기를 한다면 예전에는 유명한 게 대구에서는 사과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구에서는 사과를 못 봐요. 강원도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온도가 상승됐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금은 수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과도 생각보다는 북상을 해서 남쪽 재배지 같은 경우에는 맛이 떨어지고 이런다는 평가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사과가 기존의 사과 재배에서 그런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농민들이 재배하던 걸 못 재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수확량이 떨어지는 품목이나 품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열대과일 재배를 많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는 농업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매년 더 더워지는 여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도 좀 더워지나 봐요. 옛날보다는 지금보다 많이 더워져가지고 저녁에 잘 때는 아주 틀어놓고 잡니다. 그래가지고 2~3시쯤 좀 시원해지면 끄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와도 더워요. 너무 덥고 사와 또 해도 덥고 선풍기 있잖아. 1인용 선풍기 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랬어요. 에어컨 약하게 틀고 약하고 틀어놓고 자지. 그래 안 하면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만 있어도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올 여름에는 너무 에어컨 없어서 살 수가 없었죠.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여름 폭염 일수를 보면 얼마나 더 더워졌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온난화가 계속되고 심해진다면 경기도의 폭염 일수는 현재 12.4일에서 최대 104.6일까지 늘어나 1년 중 3개월 이상 재난 수준의 더위를 겪게 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여름 일수도 더 늘어나는데 현재 123.7일의 경기도 여름 일수가 최대 191.9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중 6개월 이상이 여름, 그중 반 이상이 폭염이라는 다소 끔찍한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날씨가 갈수록 더워짐에 따라 경기도의 온열 질환자 증가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비가 내리는 양상도 변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국지성 폭우로 경기도 내 사망자는 6명, 실종 1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고 폭우로 인한 총 피해액은 1,500억에 달했습니다. 올해 7월에도 좁은 지역에 강한 강도의 비가 내려 7월 18일 오후 2시 기준 주택 침수 56건, 도로 침수 164건, 토사, 낙석으로 인한 피해 15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파주의 경우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최고 634mm의 비가 내렸고 평택은 최고 88.5mm의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높이 4.7m, 폭 19m의 평택 세교 지하차도는 평소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잠겼습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임영훈 팀장은 공직생활 2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강이 됐네요, 그냥 저기. 저게 사라졌어. 저게 보이던 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거를 공직생활 하시면서 보신 적이 처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도 침수가 되고 허리 높이까지 이 정도를 제가 봤어요. 이 정도로 단기간에 저기 잠길 정도는 처음 봤거든요. 공직생활 몇 년 지금? 20년. 20년 차신데 처음 겪으신 일인 거잖아요.
홍수 위험지도 정보 시스템의 도로 침수 지도에 따르면 50년 재현 빈도 극한 강수 시나리오일 때 경기도 주요 도시가 침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온난화가 심해진다면 앞으로는 강수 강도가 지금보다 20%나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고, 연 강수량은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계절별 강수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 강수량은 현재 대비 최대 64.7%가 증가해 장마를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계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그로 인한 위험도를 분석하는 크로스 디펜던시 이니셔티브가 2050년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와 물리적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경기도가 66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가 상위 100대 기후위험 도시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폭염,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폭우는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죠? 거기 보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구에서 못 살아갖고 우주 공간에서 살잖아요. 그게 픽션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이 곤충에서 수정되는 게 75%입니다. 그 다음에 작물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먹는 작물. 작물들도 75%가 충매화예요.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보면 곤충이 다 사라지고 멸종해버리니까 충매화들은 다 사라졌거든요. 지구상에서. 그 다음에 밀이나 벼나 이런 것들은 지구 생태계가 건조하고 온난화 때문에 더워지고 이러니까 못 견뎌요. 기후가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게 되면 곤충이 사라지죠. 곤충이 사라지면 수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식물들도 75%가 사라지겠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말값이 폭등을 했죠. 예전에 사과가 배나 이렇게 안 비쌌거든. 과일만 그렇습니까? 채소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죠. 딸기도 그렇고 뭐 다 수박도 그렇고 다 그게 다 우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앞으로 더 하면 되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이상기후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각 시도의 기후위험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이 물가 상승에 1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청은 기후정보 포털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 지도를 지역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탄소 대기가 계속될 때와 탄소를 줄이기 위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탄소 시나리오일 때와 고탄소 시나리오일 때의 경기도 평균 기온은 5.2도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왼쪽은 저탄소 시나리오일 때, 오른쪽은 고탄소 시나리오일 때입니다. 각 시나리오 간 차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일 최다 강수량의 경우는 47.8mm만큼 차이가 났으며 계절의 길이는 고탄소 시나리오일 때가 저탄소 시나리오일 때보다 여름은 45일이 길어지고 겨울은 18일이 짧아지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측 시나리오만 보더라도 탄소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가치 소비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체감은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다 느끼고, 문제는 체감하는 거에 비해서 실천은 하는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가 있고 인증받은 농산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사 먹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비싼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리가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체감하는 것만큼 내가 더 이런 가치 소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극소수만 그런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포장지라든지 그 수송에 사용되는 에너지라든지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의지랄까요? 윌링리스가 없다? 농업인들이 이런 저탄소 영농법을 실천할 수 있게
거기에 걸맞게 좀 시장에서 보상이 되는 체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실은 국민인식이라든지 소비가 다 바뀌어야지 그게 가능한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값싼 농산물만 생각할 것이냐. 이제는 시장에서 사 먹는 농산물이나 농식품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생산돼서 어떻게 유통되는지까지도 조금 우리가 똑똑하게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다회용기 사용,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받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들을 잘 실천한다면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오늘부터 당장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무섭게 진행 중인 기후변화를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암울한 미래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그 작은 실천들이 조금씩 모인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